날치기한 그 내년도 예산안 속에서 어저께 방송에 제가 이 함양 울산 고속도로 여기에 정부가 3,240억 원 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450억 원을 더 얹어서 줬습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도 이 함양 울산 고속도로하고 대개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돈이 939억 원이 정부가 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200억 원을 더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여기에 이런 돈이 이렇게나 많이 가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도저히 감을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제가 한번 봤더니요. 함양 울산 간이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가는 거예요. 함양, 거창, 뭐 합천, 의령, 창녕, 밀양 지나서 울주군, 울산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고속도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제가 이게 또 다 무슨 뒤에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설 비용을 책정을 하겠죠.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몰랐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조금 단서를 잡았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에만 2020 예산에만 3,240억 원이 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2천억 원 정도가 이미 할당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018년하고 그러니까 2019년 집행한 2천억 원하고 내년 2020년에 3,240억 원 집행하는 거하고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울산 고속도로 또 그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 내년도에 국비 지원 예산을 봤더니 울산이 제일 많이 받아요. 28%나 많은 국비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울산에는 현재 그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으로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나 더 찾아냈어요. 왜 울산에 이렇게 많이 돈을 주는가? 울산에 뭐가 있길래 누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 송초로도 송초로지만 여기에 김영문이 있다. 김영문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2017년 7월 30일부터 어저께 12월 12일까지 관세청장을 했던 김영문이 있습니다. 이 김영문은 관세청장을 그만두고 내년 총선에서 울산 울주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기사를 또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초로 울산시장도 송초로인데 이 김영문 관세청장을 위해서도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도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울산을 위해서 많은 국가 세금을 퍼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회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문은 39년 만에 대한민국 관세청 역사 39년 만에 검사 출신으로 관세청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이라고 보면 1980년,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자가 됐는데 이 자는
무슨 여기 기사에 보면은 뭐 김영문 관세청장이 섹시한 남자로 돌아왔다. 문재인의 고등학교 12년 후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재인의 남자 김영문이 관세청장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자가 2017년 그때 관세청장이 될 때는 관세청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관세청 개혁을 개혁을 위해서 관세청에 갔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개혁을 했는지가 없어요. 예. 관세청에서 뭐 개혁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 김영문이라고 하는 자가 이 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자가 검사 출신으로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뭐 법무법인 지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 지평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거기 법무법인 지평은 사람 중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 사무실인데 사람 중심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떠들던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입으로 떠들면 이 일개 변호사 사무실 로펌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니까 문바 변호사들의 사무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좌파들이 여기에 디글디글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영문이 이렇게 했던 애가 울산 울주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얘가 관세청장으로 그래서 뭐를 했냐 한번 봤더니 자 김영문이 한 것 중에 아주 잘한 게 대한항공을 두들겨 잡았던 거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게 만든 거기에는 이 김명문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영문이 2017년 7월 30일 관세청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대한항공 물컵 갑질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이 물컵 갑질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물컵 갑질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선동을 했죠. 그래서 4월 19일 이 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예. 뭐 김영문만 압수수색 들어간 게 아니라 관세청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다른 기관 11개 기관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하여간 제일 먼저 김영문이도 앞장서고 했다. 그리고 5월 10일 한 달 지나서 무슨 압수수색 해가지고 혐의가 드러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물컵 갑질에서 무슨 증거가 있었던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언론에서 선동하고 대한항공 때려잡을 듯이 하니까 5월 10일 조양호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 취임 49일 만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인민재판이었죠. 그리고 3월 6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한항공 물컵 갑질 선동이 있자 며칠 지나서 3월 6일에는 조양호 회장이 6개 계열사 임원직을 사임을 했어요. 선동으로 인민재판으로 다 이렇게 한 거죠. 3월 27일 2019년 3월 27일에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부결시키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20년 이상을 대한항공을 전 세계에 아주 1등 가는 항공사로 키웠는데 쫓아낸 거죠. 자, 물컵 갑질이라는 혐의도 없이 대한항공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증거도 없이 재판을 받은 것도 없었는데 온갖 선동인민재판으로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경영권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열흘 정도 지났나요? 예,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영문이 관세청장에 들어오고 나서 이러한 대한항공의 이 들쑤심, 대한항공을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에 김영문도 그 연루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대한항공을 두들겨 팼냐면은 자, 수사기관이 11곳이었다는 거 아시죠? 관세청, 검찰, 경찰, 법무부, 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부, 뭐 별 기관들이 다 나서서 이 짓을 했습니다. 뭐 자택 압수수색했고요. 대한항공하고 평창동 자택 압수수색을 18번이나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14번 세웠습니다. 자, 이것과 조국 가족과 비교를 해보면 조국 네 집에 딱 한 번 압수수색 갔죠. 그때 문재인이 길길이 날뛰어서 조국 가족의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했죠. 한진그룹 일가를 18번 압수수색할 때는 인권이란 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14번 세웠을 때 문재인은 인권 얘기 한마디도 안 떠들었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조국 가족들은 전부 포토라인 안 쓰고 뒷구녕으로 검찰청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왔죠. 이게 조국하고 문재인 얘네들은 권력 남용이죠. 말은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왜 조양호 회장 이때는 이러한 짓을 했냐. 그러면 조국네 집에 한 번 압수수색한 게 인권 유린이면 조양호 회장 이 자택이랑 대한항공 18번 압수수색한 거는 이거는 폭군이죠. 예, 권력 남용이고 인권 말살이고 인권 탄압이죠. 이렇게 18번씩 인권 탄압한 문재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관세청장 김영문 이런 애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했던 놈들. 왜 조국에게는 그렇게 인권을 따지는 놈들이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고 그렇게 따지는 놈들이 한진그룹 대일 때는 뭐 무지막지하죠. 완전 깡패가 따로 없고요. 중국 공안이 따로 없고 마치 북한의 보위부 직원들이 북한 주민들 고문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대한항공에 관한 거는 고문이었어요. 조국과 비교하니까. 예. 이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문재인은 문재인의 12년 후배 김영문 검사 출신 김영문을 관세청장으로 앉혔고 우연치 않게 이 대한항공을 두들겨 잡고 조양호 회장을 죽게 했냐? 왜 경영권을 빼앗았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완전히 빼앗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실패를 했죠. 미국의 델타 항공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사서 대한항공을 지켜줬죠. 그래서 이때 미국의 델타 항공이 뭐 천사다, 뭐 백기사다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왜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한항공의 지분을 샀을까?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영권이 문재인 좌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델타 항공이 막아줬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대한항공을 점령하는데 문재인이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이 좌파들이 대한항공을 집어삼키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한항공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대한항공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있던 겁니다. 조양호 회장은 군대도 갔다 오고 월남 파병까지도 갔다 온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방산보국을 외쳤다고 하죠. 조양호 회장이.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업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항할 만한 방위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굳은 신념을 가지셨던 분이셨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본부 이런 것도 만들어 냈었네요. 그래서 한국 방위산업에 힘을 굉장히 쏟았다는 겁니다. 이 대한항공에 있는 항공우주사업본부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에 대한 굳은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을 조양호 회장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대한항공을 파괴시키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항공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미국의 델타 항공이 대한항공을 지켜줌으로써 대한항공이 문재인 좌파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도 생긴 겁니다. 대한항공이 주한미군 A-10 전투기 10년 정비하는데 그 항공회사로 선택이 되어서 2,500억 원의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좌파들에게 손이 넘어가면 미군 전투기 같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수 없었겠죠. 대한항공이 좌파 손으로 넘어가서 미군 전투기가 한국에서 정비를 받지 못하면 미국 공군기가 한국 내에서 정비 못 받고 일본까지 가서 정비 받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한항공을 문재인 좌파가 깨부시고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냐. 좌파들이 대한항공 점령하면은 미 공군기가 여기서 정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미군의 전략상, 미군의 전술상 장애를 만들 수 있었던 사건이 대한항공을 좌파들이 점령하는 거였는데 미국의 델타 항공이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 얘기를 하고서 대한항공을 지원해 주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한항공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김영무는 이 관세청장 김영무는 또 두 번째 일을 관세청장에 앉아서 저질렀었죠. 뭐냐 하면은 북한 석탄 밀반입이 김영문이 관세청장에 있을 때 벌어졌었습니다. 2017년 4월 25일에 부정수입이 있었고 뭐 5월 27일에 있었고 하는데 이때 7월 30일부터 김영문이 관세청장에 앉아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수많은 북한 석탄 밀반입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때 그 관세청이 그것을 다 검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을 때 김영문은 조사도 하지 않고 눈뜬 봉사처럼 앉아 있었다. 그래서 김영문이 관세청장에서 대한민국 모든 항만을 통제 관리하는 위치에 있을 때 북한은 수도 없이 많은 석탄을 한국으로 보냈고 한국에서 밀 수입을 했었는데 그때 6가지 미스테리라고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을 한 그 업자들을 구속 의견을 냈는데도 석탄 통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관세청에서 김영문이 남동발전 이외에 그 화주 기업이 뭐 그런 것들 수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를 안 하고 몰라 하고 넘어간 게 관세청이었다. 그 뒤에도 그 북한 석탄 밀반입에 관한 한 청와대도 몰라. 관세청도 몰라. 그리고 전라도 여수항에서 기름 1만 4천 톤 실은 라이트하우스 원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라이트하우스 원모 배에 대해서 관세청이 몰라. 몰라, 그거. 나 몰라. 이런 태도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북한 중개무역 알선 수수료조로 석탄을 배로 받아서 한국 항구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몰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영문이 관세청장으로 있으면서 업적이 뭐냐. 대한항공 해체에서 대한항공을 좌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빨갱이 항공사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항공만 붙잡으면은 북한에다가도 마음대로 뭐 이상한 거 갖다 주려고 그렇게 대한항공을 먹으려고 했던 건데 방위산업체 다 먹으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못 먹었지만 조양호 회장을 죽였던 거. 예. 뭐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죽게 만들었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거는 살인이죠. 이거는 문재인이 권력으로 살인한 겁니다. 조국과 정경심과 조국 가족에게 압수수색 한 번 한 거 가지고 생발광을 떨은 게 문재인인데 인권이 어떻다고 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이거는 살인한 거죠. 권력이 죽인 겁니다. 두 번째, 김영문이 관세청장으로 있으면서 업적 북한 석탄 밀반입 항구 업무에 대해서 눈 감아줬다. 눈 감아줬다. 몰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그 북한에서 그 선박들 많이 내려왔죠. 뭐 무슨 목선 타고 자그마한 목선 타고 뭐 삼척항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이 2명이 삼척항에 새벽 5시에 들어와 가지고 뭐 먹을 거 찾고 담뱃불 붙여달라고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뭐 대한민국 해군에서 그 북한 그 목선이 내려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었죠. 그때 그 삼척항에 근무하던 군인이 외박 나왔다가 뭐 한강 다리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는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즈음에 북한 선박이 인천 세관이 직접 관할하는 항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김영문이 관세청장으로 앉아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김영문은 39년 말에 검찰 출신으로 그 관세청장에 앉아서 문재인의
검은 사업을 김영문이 처리해 줬다. 그래서 그러한 업적 때문에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12월 12일 날 관세청장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임한 김영문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울산시에 대한민국 국비 지원액이 최고 1등을 기록했다. 거기다가 울산 고속도로 사업에도 엄청난 돈을 퍼부어 주었다. 이것이 김영문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